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장에서 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좀 더 많이 가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1.8%가량 강하게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데 사실 어제 장에서 우리가 좀 잘 가다가 미끄러졌기 때문에 오늘 또한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담감도 있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당장 미국에서 고용지표도 고용보고서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가 한글날로 인해 휴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시장 대응 전략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탄탄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 플러스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오늘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 저희 주식 라이브 방송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50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알찬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갖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혹은 어떤 주식을 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셔갖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다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혹은 이번 주에 좀 핫했던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딱 8종목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으로 8종목 추려봤는데 이 가운데 우리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과연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은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갖고 모든 이 혜택들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암호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우리로랑 엑스게이트 들고 왔는데요. 일단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처존드체, 맥신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가 최근에 좀 뜸한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양자 컴퓨팅 그리고 설계 방식과는 다른 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 한국 주도하에 개발이 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양자암호 관련주,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우리로도 그렇고 엑스게이트도 그렇고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상한가 먹었거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화폐 CBDC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한국형 CBDC 청사진이 공개가 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수요일장에서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는데 오늘 또다시 부각을 받았죠. 일단 이거의 활용성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장에서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를 보였더라면 몇몇 종목들은 좀 음봉을 달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표적인 게 한네트인 것 같은데 한네트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좀 상승세로 보이다가 지금은 음봉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로도 엮이면서 오늘 장에서 8%가량, 7에서 8%가량 지금 상승분을 켜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나 디지털 화폐 CBDC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 전에 상한가 먹었었고요.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또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철도 관련주로도 같이 엮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로지시스를 봐야 될지 혹은 좀 더 테마로 엮이는 게 많은 푸른 기술을 봐야 될지 한번 매수 우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자율주행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말까지 이 자율주행 레벨 3를 상용화한다 플러스 이 BMW 또한 이 독일 연방교통국에서 이 레벨 3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는데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호재성 뉴스가 들려왔죠. 이 라스베가스에서 3개월 내에 현대차 완전 무인 이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출범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장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과연 현 시점에서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8가지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8가지의 종목 내에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로이 전문가님만의
원의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갖고 미리미리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금요일 로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 빨간불을 켜내긴 했지만 사실 어제장에 우리가 좀 미끄러졌기 때문에 과연 3시 반까지 장 막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주일 만에 만나뵙는 것 같은데 시장이 여전히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2주 만에, 네. 지난 연휴가 있었고 2주 만에 뵙겠습니다. 굉장히 이번 주도 사실 이제 연휴를 보내고 와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좀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사실 좀 밥을 먹다만 기분, 이런 기분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시장이 어제와 사실 그저께 빠진 거 비례해서 어제 조금 반등이 나왔다가 또 빠지고 자, 오늘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조금 보고 경계감을 키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일단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와줬어요. 어쨌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크게 반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사실 전강 후약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보시고 또 더군다나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수급이 많이 빠지니까 이런 날은 차라리 조금 경계감을 키우시고 그리고 상승 종목이 있어서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좀 분할 매도로 적극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좀 상대적으로 반등 이후에 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주요국들 보면은 중하권을 제외한 국내나 일본이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만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높게 많이 올라왔지만 네. 이게 사실 그동안의 하락분에 대해서 이게 만족할 수 있는 낙폭 대비해서 뭔가 그렇죠. 만족할 만한 그런 상승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이거를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원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보시면은 결국은 어떤 특정 섹터에 수급이 집중돼서 주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대비해서 그게 좀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 게 뭐냐면 주도 섹터가 있어서 그 섹터로 인해서 지수가 올려지면은 사실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거예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좀 수급이 분산되는 와중에는 사실 이제 장 후반에 갈수록 좀 수급이 빠지면서 좀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염두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도 지금 이제 앞으로 길게 보는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의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4분기부터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근데 늘 반도체는 좋아질 거다 이제 바닥 지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쯤 정말 좋아질까요? 이제 그거를 사실 온 전문가들도 사실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그래요. 지금 반도체가 사실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AI 때문에 지금 많이 또 반도체를 찾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감산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썩 잘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봤을 때 나쁘진 않지만 과연 이제 4분기에 급등할 정도로 상승이 나올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우리는 내년 1, 2분기 정도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시장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 당장 오늘 밤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둔화가 됐다라는 너무 그동안 고용 얘기가 세다 보니까 좀 둔화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야 될 것 같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증시가 좀 휴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앞으로의 전략을 좀 더 잘 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네. 그 월요일에 우리가 미장을 조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 증시가 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그렇죠. 좀 그럼 우리도 상승세를 또 보여줘야 따라가는 듯한 또 우리가 또 따라가는 네. 선행 지표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할 텐데 지금 뭐 아까 말씀 잘하셨지만 고용 관련해서 사실 이제 또 이렇게 둔화되지 않는 조짐을 보였다가는 네. 시장이 또 한번 박살나지 싶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뭐 가장 그동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어제도 환율이 조금 약세를 보여줬지만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물론 제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제 뭐 달러로 뭐 어쨌든 달러로 우리가 뭐 결제를 받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좋을지 몰라도 일단 제조업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환율이 오른다. 그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가면 거의 다 기축통화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환율이 오른다는 건 결국 뭐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고 이게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유가도 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조금 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우리 주식나라님께서 또 저희가 방송 생방송 도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또 풀어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채팅을 읽어드리고 있는데 일단 주식나라님께서 이렇게 휴일이 많은데 하락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면서 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어떤 장이요? 하락장일 때는 이렇게 휴일이 많은데 하락장일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우리가 단기적인 악재로 하락장이 연출이 되면은 네. 그날은 우리가 저점 매수, 그죠? 음. 매수 타점이 잡히는데 이렇게 지금 뭐 작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네.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신규 매수를 진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증시가 좀 바닥을 잡으면 그때 뭐 대응하는 그 매수를 신규 매수를 진입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주식을 매수를 하고 언제 하락장이 올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되게 경계감이 짙은 시장에서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비중을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 잘 하시면 제가 주식나라님께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은 시장이 결국은 뭐 하락을 하든 뭐 어쨌든 대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막 코스피 지수 올라가고 네. 코스닥 지수 상승할 때 그때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뭐 배운 게 다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올라가니까. 아, 그죠? 뭘 사든지 간에 그냥 좀 이런 괜찮은 거 사볼까라고 했는데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런 장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뭐 굉장히 좋은 시장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거를 지금 지금까지 같은 시장에서는? 이어오고 있어요. 보면 아, 막 무슨 종목을 이제 막 추천이 나가면 그 종목을 정말 뭐 비중 상관없이 많이 담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 원칙만 조금 지켜주시면 그러면은 뭐 사실 하락장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저희 방송 지지난주 목요일 날 이 추석 연휴 전에 저희 방송에서 주셨던 이 이렌시스 원탑 종목이었던 이렌시스가 단 3거래일 만에 90%나 수익을 먹은 그 흔적이 있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그때 자랑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 그 좀 부끄러움이 많으시네요. 로봇테마가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면서 맞아요. 그냥 너도 나도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고른 거니까 네. 그 많은 로봇 종목들 중에 고른 거긴 한데 사실 이제 뭐 조금 많이 올라갈 거라고는 봤지 그렇게까지 급등이 나올 거라고 솔직히 보기 어려웠어요. 사실 시장이 연휴 이후에도 그렇고 연휴 이전에도 그렇고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잡았던 이 이렌시스가 90%나 9%가 아니라 90%나 급등을 하다 보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또 원탑 종목에 많은 분들이 더 집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집중을 해주시면 좋죠. 어. 집중을 해주셔서 어차피 이거는 종목은 공개는 안 되지만 네. 뭐 후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뭐 전략이라든지 풀어드릴 거지만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이렌시스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하락장에 다른 종목이 그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뭐 그래도 지금 뭐 최소한의 뭐 재료가 나와 있고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종목 지지난주 목요일 날 드렸는데 90%나 3거래일 만에 90%나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 그 부분인 거잖아요. 오늘 또 저희가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약 35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갖고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원탑 종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희 라이브 배틀을 해야 됩니다. 일단 종목 간의 배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 들고 왔는데 우리로 vs 엑스게이트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상한가를 갔는데 현 시점에서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유망하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엑스게이트가 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일단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뭐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뭐 업계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무수히 많은 기업들 중에 1위라는 건 그냥 가지고 온 타이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기술력도 보장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동에 좀 진출하면서 네. 매출처도 많이 좀 보유할 예정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서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좀 이 종목을 좀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자암호도 있고 보안도 있고 또 중동 쪽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많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차트상에서 두 종목이 좀 더 다른 건 없을까요? 일단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갭 상승으로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좀 우리 같은 차트를? 경우는 네. 뭐 마찬가지예요. 이게 갭을 띄웠다라고 해서 이게 단기적인 좀 재료가 나와주니까 네. 갭을 좀 띄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 매꾸로 갑니다. 네. 다시 갭을 메꾸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보다 차라리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들 보면은 지금 차트가 단기 박스잖아요. 네. 그죠? 단기 박스에 갇혀 있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좀 편하게 이렇게 고점대까지는 조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상 좀 포함이 됐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보니까 같아요. 차트의 흐름 보니까 아예 그 박스에서 밑에서 살짝 올라온 그 부분인데 그럼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지금 바로 공략하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상한가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한가니까 지금 진입을 못 하시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못 하실 거고. 손 내밀다가 이제 크게 뒤일 것 같아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좀 주말하고 네. 월요일까지 좀 쉬고 푹 쉬다가 다음 주 시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우리 로얄 네. 젤리님께서 관망만 하려니 몸이 근질근질하네요라고 얘기를 그럼 나누셨는데 뭐 어떡하실 거예요? 근질근질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원탑 종목이 기대가 된다라고 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네. 뭐 종목 관련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종목에 조금 이제 힌트를 들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전략만 제가 조금 이제 추가로 풀어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방송 끝까지 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엑스게이트는 이 원탑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 원래 원탑은 많이 더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건 뭐 거의 한 2분 만에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닐까요? 지난번에 이렌시스 설명할 때도 한 2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냥 네. 원래 스타일이 좀 간략하게 딱딱 정답만 얘기한다. 핵심만 얘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가 말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뭐 산으로 가는 경우가 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아끼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덧대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뭐 저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동 중심으로 지금 매출처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조금 지켜볼 수가 있겠죠. 네옴시티 뭐 사실 지금 최근에 이 네옴시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이 사실 계속 된다 하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저 같은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하다 도대체 언제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할 것 같은데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삼성물산이나 뭐 수주를 직접적으로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받은 네. 이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대규모 도시 건설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지 결코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이렇게 딱 진행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뭐 기본적인 거 도로부터 뭐 시설들까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차근차근 그렇죠. 올라가고 저희 방 꾸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필요한 것들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뭐 AI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순서라는 게 있는 것뿐이지 뭐 진행이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엑스게이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앞으로 시장에서 뭐 보안 솔루션 우리가 뭐 어떠한 뭐 통신이든 양자암호든 뭐 지금 디지털화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제 그 정보를
그동안에 사실 그랬잖아요. 뭐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가? 어떤 거요? 그 어떤 특정 기업이 정보 유출이 돼가지고 해킹을 당해가지고 아. 뭐 정보가 다 유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문제가 사실상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보안주들 보면은 뭐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렇게 재미있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뭐 양자암호 그리고 통신 올라가고 있고 로봇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디지털 뭐 4차 산업에 관련된 맞아요. 업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안주 함께 해야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 전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맥신이랑 초전도체랑 이런 식으로 좀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 양자암호가 테마성 재료로 그냥 이렇게만 테마성이다라고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랑은 좀 다르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봐요. 아, 지금 보세요. 당장 무슨 양자암호 관련해서 시장에서 막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최근 들어 보시면은 뭐 그래도 초전도체나 맥신보다는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자주 맞아요, 움직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은 물론 더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였지만 사실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결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걸 근데 봤을 좀 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사실 테마성으로 좀 움직여주는 게 맞고 뭐 그렇게까지 오래 막 이렇게 끌고 갈 만큼 볼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두 가지 종목 중에 굳이 하나를 제가 뽑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보안 관련 뭐 솔루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많으니까. 재료가 더 네, 있으니까. 재료도 많고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뭐 아까 그렇게 급등한 갭을 띄워서 급등한 이렇게 재료로 인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뭐 좀 안정적으로 그렇죠. 좀 박스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 이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원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첫 번째 대결 종료가 마무리가 됐는데 양자암호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우리로 vs 엑스게이트 중에서는 엑스게이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더 눈여겨본다면 이 종목이 더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재료가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국내 1위 기업 플러스 이게 사우디 중심의 중동 시장에 또 진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재료가 많다라고 풀이되는데 두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2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8분 안에 함께 하셔갖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빠르게 오셔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BDC 디지털 화폐 관련주 들고 왔는데 한국전자금융 vs 한네트 들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한 7%, 6%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봉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하여튼 뭐 올랐으니까 또 조금 조정받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수요일 날 이 디지털 화폐 CBDC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그때 많이 못 올랐고 한네트나 아니면 그 다음 테마에 있는 다음 세트에 있는 로지시스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일단 그렇기 먼저, 때문에 오늘 네. 안 오르는 건가요? 일단 이게 이 테마에 있는 종목들 보면은 네. 결국은 선발주들이 먼저 이렇게 좀 움직이게 돼 있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 따라오는 후발주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후발주가 있는데 오늘 이제 후발주로서 이렇게 좀 올라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CBDC가 우리 작년에 굉장히 좀 핫했는데 그때도 중국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화폐 중국 내에서 이제 화폐 그 위안화를 위안화 점유율을 조금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그때 올림픽이었나? 네. 그럴 때도 디지털 화폐 CBDC를 이제 상용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항저우 저 올림픽인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거를 사용하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해서 지금도 이제 사용을 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뭐 지금 어떤 분님께서 지금 채팅창에 네. 원탑 김민겸 이러면서 제 얘기를 남기셔서 아 그래요?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하네요. 원탑 전가요? 일단 원탑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자꾸 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많은 같은데 분들이 지금 원탑 종목에 대해서 왜냐하면 21일 날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저희가 네. 공략했던 이렌시스가 90%나 9%가 아니고 10배가량 오른 90%나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원탑 종목에 대한 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한네트 얘기를 하고 네, 있었죠. 한네트 얘기하면서 이게 또 이 중국 관련해서 좀 이슈가 지난해 있었다. 그렇죠. 이제 결국은 지금도 똑같은데 그 중국 내에 사실 이제 그 중국 화폐인 이 네. 위안화의 점유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자꾸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디지털 화폐가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 상용화되는 국가들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뭐 기술이 부족해서 지금 계속 기술력을 뭐 그 연구하고 있는 그런 뭐 국가들도 있고 거기 한국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국내도 어차피 4분기부터 이제 일반 국민 상대로 좀 네.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막 카드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죠. 언제부턴가 옛날에는 우리가 현금 들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주머니에 짤랑짤랑하면서 네. 현금 들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카드를 들고 다니고 뭐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사실 이제 카드도 쓰기가 싫어요. 삼성페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페이도 저는 이것도 잘 안 쓰거든요. 그럼 뭐 쓰세요? 비밀번호 풀어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은 신용카드를 쓰긴 써요. 근데 어, 거의 뭐 쓸 일은 잘 없지만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일만 하니까 아. 일만 하니까 사실 돈 쓸 시간이 없고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데는 전화 한 통이면 저렇게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어.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집까지 택배가 다 와요. 어. 요즘은 제가 잘 안 쓰지만 원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제가 알기로는 사용했었고요. 이렇게 홈쇼핑 러버로 알고 계신데. 그렇죠. 좀 그쪽에는 이제 정보가 어. 다 등록이 돼 있어서 그쵸. 그냥 이제 전화나 클릭 한 번으로 네. 간단하게 좀 주문을 했었습니다. 카드 쓰는 것도 사실 이제 좀 많이 좀 불편해져요. 사실 네. 이제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자꾸 편리한 것만 찾게 되고 근데 이제 편리한 게 사실 이걸 따라가면은 나쁘지 않은데 처음 배우기가 좀 어렵죠. 근데 앞으로 시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두 종목 중에서는 한네트라는 건가요? 한네트입니다. 한네트. 왜냐면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과거에 좀 그 종목이 애먹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내에서는 한네트이고 한네트의 한번 차트 흐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관련주들이 차트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동안에 사실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눌렸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끼는 있어요. 이게 다 뭐냐? 재료가 시장에 조금 나왔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단발성으로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내년 4분기부터 네. 뭐 좀 상용화하겠다 이런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 그래도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횡보를 보여줬지만 오늘 이제 최근에 이렇게 급등 재료를 동반해서 좀 급등이 나왔고 뭐 한네트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점외 CD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 길거리에 있는 그런 CD기가 있는데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금융기관의 ATM, CD기를 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그쪽에 당연히 수요가 많이 몰리겠죠. 네. 근데 뭐 그 한네트는 폐점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번화가 같은 데 가보면은 요즘 그렇게 많이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번화가도 잘 안 나가봐가지고. 근데 뭐 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네. 급하니까 그냥 점에 CD기 막 맞아요. 돈 편의점 CD기나 아니면 이런 수수료가 좀 비싼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좀 장래를 보자면은 매출적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한네트를 그것 때문에 공공장소 관련돼서 CG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수수료가 비싸고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좀 더 잘 나올 거다. 그래서 아니요, 뭐 이걸 제가 수수료 1,200원 때문에 뭐 그게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네네. 아니라 일단 가장 먼저 시작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좀 대장주로서 최근에 이제 재료가 나오니까 좀 움직여줬는데 이러한 것들 봤을 때 네.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재료가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오늘 이제 눌림목을 좀 보여줬지만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뭐 과거 그 상승했던 구간 이 구간대 지지라인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봐요. 이 재료가 사실 이제 단발성으로 끝날 재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근데 지금 당장에 좀 공략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좀 빠진 다음에 공략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올랐죠. 네. 그죠?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한번 좀 줄여주실래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저기 바닥에서 바닥에 있네요. 그죠? 이제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조금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끝까지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반등이 홈쇼핑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로이킴님께서 원탑은 홈쇼핑인가라고 했는데 홈쇼핑 아니고 그러면 홈쇼핑 아닙니다. 그거 제가 요즘 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원탑이 있을까요? 한네트가 더 좋다라고. 더 좋은데 네. 원탑인가요? 원탑은 아니죠. 원탑은 아니. 그거 제가 뭐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렇게 안 돼, 궁금하시면 안 돼. 제가 지금도 말할 의지는 있습니다. 제가 네. 너무 급해갖고 일단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한국전자금융 vs 한네트 두 종목 가운데서는 한네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일단 최초라는 게 가장 먼저라는 게 메리트가 있고 또 재료가 있으면 또다시 티어오를 끼가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대가 거의 바닥 구간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메리트 혹은 진입하기는 또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했는데 아직은 원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연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은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금 함께 하셔갖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출연하시는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실 건가요? 오늘의 원탑으로 또 다음 주 어떻게 수익을 낼지 모릅니다. 지금 함께 하셔갖고 우리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 모두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세 번째 종목 대결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나 CBDC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로지시스 vs 푸른 기술 들고 왔는데 일단 둘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두 종목 중에는 로지시스가 그래도 어제 대장주로 좀 움직였으니까 조금 좋다라고 보여지고 대장을 좋아하시나요? 근데 이게 한네트랑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은 대장주긴 대장주인데 네. 그동안 굉장히 많이 눌렸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장주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갈 때 그래도 좀 더 빠르게 갈 거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사실 이제 후발주보다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으면 대장주가 낫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로지시스를 한다.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 분석도 필요할 텐데 기본적 분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벤사업 하고 있고요. 그 용역 쓰고 있고 네. 뭐 다들 비슷해요. 뭐 사실 다 사업하는 영역은 그렇죠.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좀 조금 다른 거는 이제 공공기관에 주로 이제 그 매출처를 매출처, 네.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제 점유율도 시장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조금 이제 안전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게 물론 재료가 여기서 뭐 소멸되면은 이제 해당 업종들은 사실 이제 뭐 특별한 이런 뭔가가 있어야지만 좀 네. 올라갈 수 있는 과거에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테마주인데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이 시장에서 잠깐 좀 뜨거웠다가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 또한 그런 좀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이제 이게 당장에 뭐 최근에 나온 이 재료가 사실 그렇잖아요. 막 굉장히 뜨거운 재료가 나왔지만 이게 내년 4분기에 상용화된다라고 해서 4분기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잠시 잠깐 뭐 재료가 소멸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또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번에 CBDC 이야기가 나온 게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끝나진 않고 한두 번 정도 더 이렇게 반등해 주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좀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지는 느낌으로 들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뭐 조금 짧게 보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같이 투자할 만한 그런 모멘텀보다는 많잖아요. 지금 투자할 때가. 그렇죠. 그쵸?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푸른 기술이 좀 더 재료 자체가 많다라고 느끼거든요. 이 종목이 로봇이랑도 연관이 될 수 있고 또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철도 관련해서 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푸른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푸른 기술은 픽하지 않은 걸까요? 철도 관련주들이 잘 안 움직여요. 네, 거의 안 움직여요. 뭐 그럼 혹시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푸른 기술이요? 네. 푸른 기술도 보면은 끼는 굉장히 많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 달리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가 많기 때문에 뭐 급등할 때는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합니다. 근데 차트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결국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사실 지금 많이 눌렸고 매력적인 자리는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보다 뭐 지금 이렇게 CBDC 관련해서 재료가 나왔을 때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른 기술보다는 로지시스나 아니면 로지시스가 한네트가 좀 더 그렇죠. 빠르게 두 종목이- 많이 갔잖아요. 두 종목이 한 번 더 재료가 나왔을 때 더 크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골랐고 사실 이제 좀 단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좀 네. 선택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재료적으로 볼 때는 뭐 재료가 많은 게 좋겠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종목이 더 좋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 전문가님께서는 로지시스 vs 푸른기술 가운데서는 로지시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일단 재료 자체는 푸른기술이 좀 더 많습니다. 일단 이 디지털 화폐 CBDC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로봇으로도 엮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데 사실 많이 가는 거는 우리가 좀 대장격을 공략을 해야 되지 더 빨리 가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한네트 그리고 로지시스 어떻게 갔나요? 거의 상한가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BDC 이슈로 갈 수 있다면 더 빨리 가는 거는 대장인 로지시스라고 하면서 로지시스를 픽했는데 자, 그래서 제일 궁금한 부분이 원탑이 과연 어떤 종목일까? 지지난주 목요일장 저희 주식라방에서 전문가님께서 이렌시스를 딱 원탑 종목으로 두 가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픽하셨는데 이 종목이 단 3거래일 만에 90%나 상승을 하고 수익을 온전히 다 챙겼기 때문에 오늘의 원탑 어떤 종목일까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이 하시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가 원탑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요. 또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방송 도중에는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플러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5분 뒤에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문 바로 닫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갖고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도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 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랑 텔레칩스 들고 왔습니다.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 오늘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또 들썩였는데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저 일단 텔레칩스가 좋다라고 봐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반도체랑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가요? 그렇죠. 인공지능 반도체 지금 뭐 난리잖아요. 그쵸. 세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 반도체를 개발한 기업에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 뭐 굉장히 재료적으로 많은 이게 칩셋 미디어의 그렇죠. 지분을 한 7점 몇 %가량 보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상승할 때 조금 재료로서 좀 동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사실 차트상으로도 많이 올랐는데 오른 만큼 또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뭐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뭐 이 종목을 공략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나? 왜? 고점 대비 또 많이 눌렸어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눌렸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 바닥에서 오늘도 보시면은 거의 한 6% 가까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 다시 한번 기존의 전 고점을 돌파해주지 않을까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이거 말고도 자율주행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로도 올라갈 수 있고 재료가 그 지금 시장에서 조금 트렌드적인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면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또 독일에서도 또 이슈가 있었고 현대차도 올해 말에 또 레벨 3를 상용화한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라스베가스에서 현대차가 또 출범을 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3개월 이내에 좀 무인으로 이제 택시가 운영되는 택시를 뭐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완전 자율주행.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무인으로 뭘 한다라는 게 안전과 좀 직결돼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특히나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게 목숨과 또 직결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성 테스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까다롭게 하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좀 충족이 됐을 때 정말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성투 원탑님께서 말이 산으로 가는 듯하면서 다시 제자리를 와서 얘기를 하시고 인간적인 모습이 좀 친근하게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그럼 인간적으로 한번 차트의 흐름도 한번 봐도 될까요? 더? 일단 텔레칩스는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저점 기준에서 한 번도 그다음 저점을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추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상승 추세로 왔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랑 뭐가 다른 걸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한번 비교를 해주실 수 있나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락장 그리고 좀 이제 조정 나오는 장에서 네. 사실 이렇게 종목을 공략을 했다가 굉장히 이제 차익 실현을 맞아서 종목을 뭐 강제적으로 장투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물리는 경우가 많고 이런데 뭐 그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안 올라갈 거냐 그렇진 않다라고 보는데 사실 좀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재료가 많은 종목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많고 지금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매출적으로도 보시면은 그 불경기에 매출이 급증을 했어요.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영업이익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으로 따졌을 때는 텔레칩스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제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대결을 마무리가 했는데 일단 자율주행 관련주 두 종목 내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재료가 좀 더 많은, 재료가 트렌디한 텔레칩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으로도 엮일 수 있는데 최근에 또 핫했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도 또 엮일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매출 쪽으로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내에서는 텔레칩스를 좀 더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이렇게 저희가 8종목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지난주 목요일장 추석 연휴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목요일날 주식라방 다른 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이렌시스 원탑 종목으로 얘기는 안 하시고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얘기는 안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렌시스다. 이 종목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 3거래일 만에 뭐 일주일도 아니에요. 단 3거래일 만에 90%나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원탑 종목이 더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은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오셔갖고 오늘 장에 또 제2의 이렌시스 같이 90%까지 또 상승폭이 큰 그런 종목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CBDC 관련해서 조금 준비를 했어요. CBDC 테마를 종목을 제가 4개나 준비를 했었죠. 자, 이 CBDC라는 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뭐 지금 당장 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이제 뭐 어제 시외에서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오늘 또 힘이 없어요. 오늘 좀 후발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도 후발주가 올라가고 이 재료가 뭐 아무리 단기라고 해도 단발성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이제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거기서 대장주들이 한 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한국은행에서 싱가포르 혁신 허브와 CBDC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료가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글로벌 국가에서도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이게 일회성 이슈냐 일회성 재료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일회성으로 사실 뭐 이제 어디와 수주 계약 체결 그러면 잠깐 올라갔다가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겠지만 이런 일회성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좀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 그러한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에서 기관용 CBDC를 구축을 본격화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정부에서도 뭐 포함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재료적으로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CBDC 외에도 추가 재료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4분기 가장 중요하죠. 내년 4분기부터
국민 참여 상용화 준비로 기대감이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중장기로 볼 테마 산업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기에 뭐 해당될지 안 될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뭐 시장에 나오는 재료를 더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회성 그냥 단기성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대장주들을 공략을 해보자 이런 취지고요.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었죠. 4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국전자금융과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종목으로 애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그냥 개인 취향입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기술력 있고 점유율이 높은 한네트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뭐 최초로 일단 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가장 뭐 축적된 기술력이 많다라는 거겠죠. 네. 그러한 부분들과 마찬가지 먼저 시작했으니까 점유율이 높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로지스를 선택을 했어요. 좀 결이 달라요. 그죠? 결이 다릅니다. 여기는 또 뭐 금융권 뭐 이런 부분 전혀 다르죠. 매출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자, 푸른 기술은 끼가 있지만 상승분을 반납하는 패턴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로지스 같은 경우는 많이 눌렸는데 더 눌릴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최근에 재료가 뜨니까 대장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음봉으로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고 이거 다시 한번 재료가 나와서 상승이 나오면 또 한번 대장주로서 올라갈 거예요. 이렌시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중에서 원탑 종목이 있을 거예요. 자, 로지스 vs 한네트겠죠. 자, 어떤 건지 뭐 조금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산 장비 유지 보수 및 밴 서비스를 대행 그리고 용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 관련주죠. CBDC 관련주인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주로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대장주는 근데 한네트 그리고 로지시스 두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종목 내에 또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 두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아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방금 전에 두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두 종목 중에서 그래서 둘 중에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판단이 안 섭니다.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그러면 두 번째로 보시면은 자, 디지털 화폐의 가장 핵심이죠. 유지 보수.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통신업종도 그럴 거고요. 자, 유지 보수가 중요한데 해당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좀 부각이 됐고 대장주로 움직였다. 그리고 동사의 유지 보수 매출은 전체 매출의 53% 절반 이상이 되는 매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이 두 가지의 뭐 해당 기술력은 뭐 최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슈로 제가 이 종목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좀 급등이 났었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은 낮은 부채와 높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추가적인 재료,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요. 오늘 전기차 시장 어땠어요? 전기차 충전 좋았죠. 굉장히 좋았어요. 네. 자,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병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오. 추가로 매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부채가 낮아요. 빚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보율이 높은데 유보율이 높으면 결국 나중에 뭐 무상증자라든지 이러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차트까지 한번 보시면은 차트도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동안에 사실 재료라고 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상승분 반납하는 흐름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조금 다른 맥락은 뭐냐? 지금 바닥에서 네. 저점에서 아래 꼬리 달고 힘차게 올라온 이후에 상한가 한번 갔다가 뒷날도 급등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나왔죠. 자, 오늘도 그래요. 요 구간 내에서만 지금 지지를 계속 받아주면은 다시 한번 재료가 동반됐을 때 한 번 더 대장주로서 급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재료가 동반됐을 때 한 번 더 급등을 할 수 있는 CBDC 대장주가 둘 중에 하나가 전문가님이 원탑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 이랜시스처럼 나도 90% 가까이 수익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갖고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